어느 날 제 스마트폰 화면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라는 속보가 눈에 띄었고 뉴스에는 주한 미군 철수 가능성이라는 자막이 크게 나왔어요. 익숙한 단어들이 쏟아지는 뉴스 기사들 중 왜 또 한국을 거론하는 거지 하며 제 머릿속은 혼란에 휩싸였어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이슨 리입니다. 한국에서 대학 졸업 후 미국으로 이주해 지금은 캘리포니아에 정착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현재 의료기기 회사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고 아내와 두 아이와 함께 평범한 미국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죠. 저는 이곳에서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저에게 한국은 여전히 그리운 고향 땅입니다. 제 부모님과 형제들은 모두 한국에 살고 있고 주말마다 통화하며 안부를 전하는 건 제 삶의 중요한 일입니다. 미국에서 사는 동안 여러 정권 교체를 지켜봤지만 이번 트럼프의 재집권은 개인적으로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그가 지난 임기 동안 한미동맹과 방위비 분담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였던 것을 기억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당장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겠지만 트럼프의 재집권이 현실화되면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이나 방위비 문제에 대한 논의가 다시 떠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는 과거에도 자주 한국은 부유한 나라이며 미국이 한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안전하게 살 수 있고 그 덕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상한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또한 천문학적인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는 발언을 계속했고 그것을 잊을 수 없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인기와 명성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분명히 한국에 대한 무자비한 압박을 가할 것입니다. 이곳에 거주하는 교민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으며 이제까지 멀게만 느껴졌던 문제가 실제로 우리의 고향인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논의가 실제로 재개된다면 한국의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생각이 계속 머리를 맴돌았습니다. 며칠 후 한인 친구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자연스럽게 이 얘기가 나왔어요. 트럼프가 다시 방위비 분담을 이슈화하면 한국이 감당할 수 있을까? 친구들도 제 생각과 비슷한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한 명은 미국 내에서도 군비 축소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시 한미 관계에 긴장감이 흐르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표현했습니다. 저희들 대부분은 안정된 미국 생활을 꾸려가고 있지만 이곳에 살면서도 한국을 향한 연결고리를 놓지 않고 있는 한인들에게 이번 트럼프 당선은 무거운 현실로 다가옵니다. 미국의 정책 변화가 한국 사회와 가족들에게 미칠 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트럼프는 과거 임기 중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에게 더 큰 방위비 분담을 요구했던 인물이었죠. 주한미군의 존재에 대해 미국이 너무 많은 부담을 지고 있다는 식의 발언을 여러 번 했었고 그때마다 한미 동맹이 단순히 돈 문제로 흔들릴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방위비 문제를 둘러싼 한미 간의 갈등에 당시만 해도 이러다 진짜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것 아닐까라는 불안감이 들었지만 트럼프의 임기가 끝나면서 그 불안은 자연스럽게 묻혀갔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가 다시 대통령으로 돌아오면서 이 문제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겁니다. 예전 트럼프의 발언들은 그의 첫 임기 동안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실제로 있었고 동맹국들에 대한 방위비 분담 압박이 구체적으로 실행되었던 상황에서 그가 다시 집권한 지금은 실제로 주한미군 철수를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저는 이곳에서 미국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제 고향인 한국이 안정적인 안보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어요. 특히 주한미군은 단순히 한국을 지키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안정을 보장하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솔직하게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면 그 자리를 어떻게 메울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한국은 자주 국방을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서 주한미군의 존재가 중요한 균형을 이루고 있거든요. 만약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면 한국은 정말로 방위비 부담을 더 크게 떠안아야 할 겁니다. 그러면서도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추가적인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 뻔하죠. 제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의 정책이 다시 한국의 안정과 미래를 위협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고 답답했습니다. 제가 방위비 문제에 대해
특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이유도 있어요. 방위비 분담금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방위비 분담금을 한국이 더 부담해야 한다는 트럼프의 주장은 외교 정책의 하나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한미 동맹의 방향성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웠어요. 방위비 문제를 놓고 한미 간의 마찰이 생기면 그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과거에도 방위비 협상이 지연되면서 양국 간의 긴장감이 고조된 적이 있었죠. 방위비 문제로 인한 갈등이 다시 격화된다면 주한미군 철수가 현실로 다가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 살면서 한미 동맹을 바라보는 시각은 한국에 있을 때와는 조금 달라졌어요. 한미 동맹은 양국의 이익을 위해 상호 의존하는 관계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맹을 경제적인 이익이나 비용 문제로만 바라보는 트럼프의 시각은 저와 맞지 않았어요. 제게 한미 동맹은 단순한 이익을 넘어서서 미국과 한국이 서로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굳건한 신뢰 관계였습니다. 한국이 고립되거나 약화되는 상황은 제 고향과 가족들, 그리고 제 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훼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국에 살다 보니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이익과 비용으로 계산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맹의 의미가 그저 경제적 부담으로만 평가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트럼프의 첫 임기 시절을 떠올리면 당시 그의 외교팀에는 방위비 문제를 강경하게 주장하던 인사들이 많았어요. 그들이 했던 발언과 정책 방향은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동맹국들에게도 논란을 불러일으켰죠. 미국은 더 이상 세계의 경찰이 아니다라는 트럼프의 발언은 당시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그 메시지는 동맹국들에게 미국의 지원이 당연하지 않으며 각자 더 많은 부담을 져야 한다는 신호로 읽혀졌었죠. 특히 당시 백악관에서 고위직으로 일하던 존 볼턴이나 마이크 폼페이오 같은 인사들이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문제를 단순히 동맹의 상징으로 보지 않았다는 점은 매우 불쾌한 인상을 남겼어요. 이들은 한미 관계를 철저히 비용과 전략적 가치로 평가했고 주한미군 주둔을 재검토할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했던 발언 중 일부는 한국에 대한 불신이 묻어나 있었고 트럼프의 정책 방향은 그 논의를 더욱 강화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재집권한 이후 주한미군 철수가 실제로 논의될 가능성입니다. 물론 단순히 정치적 카드로 그칠 가능성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거 그의 발언들과 정책들을 되짚어보면 이 논의가 단순히 협박용 카드로만 쓰일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트럼프는 실제로 동맹국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요구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의 역할을 축소하거나 철수를 고려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인 적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제가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최근 미국 내에서도 주둔비 절감과 해외 군사 개입 축소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한국이 자체적으로 방위를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다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거나 축소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곤 합니다. 제게 있어 가장 큰 걱정은 이런 논의가 단순한 정치적 압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입니다. 제가 알고 지내는 친구들 중에는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 깊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그들과의 대화에서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해요. 주한미군 철수가 실제로 이뤄질 가능성은 낮을지 몰라도 만약 철수라는 카드가 진지하게 논의되기 시작하면 그 자체로 한국 경제와 안보에는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저 역시 이 말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한미군은 단순히 군사적 역할을 하는 것 이상으로 한국에 대한 국제적 신뢰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만약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면 이는 한국이 경제적 외교적으로도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한미군 철수 논의 자체가 외국 자본의 유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게 들려옵니다. 물론 모든 상황이 최악으로 흘러가지는 않을 겁니다. 주한미군 철수를 둘러싼 논의는 미국 내부에서도 강한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의 의회와 국방부는 한국에 주둔 중인 미군의 전략적 가치를 여전히 높이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논의가
한국과 미국 간의 동맹 관계에 불신과 긴장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제가 한국에 있는 지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꺼내면 그들도 미국이 정말 주한미군을 철수할 리가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낙관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미국 내 논의의 흐름과 과거 사례들을 보면서 이 문제가 단순히 먼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을 가능성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 상황은 이곳에 살고 있는 많은 재미교포들과 비슷할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에서의 생활과 한국에 있는 가족, 그리고 두 나라의 관계를 모두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말하는 전략적 계산이라는 단어가 뉴스에서 나올 때마다 그것이 제 가족과 제 뿌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단순히 트럼프의 재집권이라는 결과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한국과 미국의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그리고 제 고국에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를 걱정하고 있어요. 만약 주한미군 철수가 현실화된다면 그 공백은 어떻게 채워질지 그리고 그로 인해 생길 한반도의 변화는 무엇일지 생각하면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은 그 자리를 누가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한국군은 점점 더 강력한 자주 국방력을 갖춰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주한미군이 제공하는 억지력의 크기를 대체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특히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한반도는 군사적 균형을 상실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미국의 군사적 존재가 중국과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그 공백이 생기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이 공백을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강대국이 틈타려 한다면 한반도는 더욱 복잡한 지정학적 등의 장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한국에서 자랄 때부터 한반도가 전 세계적으로 민감한 지역이라는 것을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야 그 민감성이 제 개인적인 고민으로 다가오는 느낌입니다. 주한미군 철수는 단순히 군대의 이동이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안보 질서를 재편할 만한 사건이 될 겁니다.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것은 북한의 태도입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북한이 이를 단순히 군사적 완화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도발할 기회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북한은 한미동맹을 자신들의 가장 큰 위협으로 간주해왔었죠. 그런데 주한미군이라는 억지력이 사라지게 된다면 북한은 오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남한은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저지할 수 없다라는 잘못된 계산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미국에서 북한 관련 뉴스를 접할 때마다 그들의 무력 도발이 실제로 얼마나 예측 불가능한지 느낀 적이 많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는 단순한 군사적 변화가 아니라 북한의 행동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는 위험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한국은 자주 국방을 강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첨단 무기 개발과 방위 예산 증액 등 여러 긍정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이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한반도는 단순히 북한만 상대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라는 강대국들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부재는 한국이 더 큰 군사적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한미동맹의 상징이었던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한국이 그 자리를 스스로 메우는데 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얼마나 클지 생각하면 막막해집니다. 저는 뉴스에서 가끔씩 한국군의 역량 강화를 다룬 기사를 보면서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동시에 과연 혼자서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떠오르곤 합니다. 제가 이렇게 걱정하는 이유는 단순히 과거에 대한 향수나 고국에 대한 막연한 감정 때문이 아닙니다. 주한미군 철수는 단순히 한 나라의 군대가 이동하는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요충지의 균형을 뒤흔들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향에 있는 가족들과 친구들이 불확실한 안보 상황에 놓이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저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아마도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재미교포들이 많을 겁니다. 미국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고국의 안정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은 것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준비해야 할 미래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논의는
한국 경제에 미칠 충격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외국 자본의 움직임은 정치적 안정성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한미군 철수와 같은 사건은 곧바로 경제적인 불안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 머릿속에는 고향의 번화한 도심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가족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제가 자주 봐왔던 서울의 거리나 부산의 번화가들이 텅 비는 모습을 상상하면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미국에 살며 배운 것 중 하나는 글로벌 투자자들은 안정성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제가 자주 만나는 경제 분야에 종사하는 친구들조차 주한미군 철수 이야기가 나오면 그건 경제의 직격탄일 수 있다고 말하곤 합니다. 주한미군 철수는 한국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흔들 수 있습니다. 군사적 불안정이 높아지면 외국 자본이 빠르게 한국을 떠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역사를 통해 여러 차례 증명되었죠. 특히 한국은 동북아의 지정학적 중심지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안정성의 변화는 경제적 신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이야기를 떠올리면 저는 자연스럽게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때 한국이 겪었던 경제적 어려움은 단순히 국내적 요인 때문이 아니라 외부의 투자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주한미군 철수로 인해 한국이 다시금 외국 자본이 대량으로 빠져나간다면 그로 인한 경제적 타격은 누구도 쉽게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외국 자본 유출이 단순히 주식 시장의 하락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부동산 시장, 특히 대도시의 상업용 부동산은 이런 불안정성을 가장 먼저 반영합니다. 만약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한국 경제는 여러 분야에서 연쇄적인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주한미군 철수로 인해 한국이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불안한 지역으로 간주된다면 외국 기업들이 한국에서 철수하는 것도 시간 문제일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몇몇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북한 문제를 이유로 한국 내 투자 결정을 주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가속화된다면 제5국은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을 넘어 국제적으로 위험한 나라라고 간주될 수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 살 때에는 경제적 변화가 이렇게 개인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크게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살며 글로벌 경제의 흐름을 지켜보니 투자와 안정성의 변화가 얼마나 빠르게 일반 사람들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님뿐만이 아닙니다. 제 친구들 중에는 소규모 자영업을 하는 이들도 많아요. 경제적 충격이 오면 이런 자영업자들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게 될 겁니다. 특히 대도시에서 부동산 임대료나 투자금 의존도가 높은 친구들은 불안정한 상황에서 자신의 사업을 유지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이 문제를 제 일처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록 미국에 살고 있지만 한국 경제가 흔들리는 상황은 마치 제 가족이 겪는 어려움처럼 느껴집니다. 경제적 충격은 단순히 숫자로만 남지 않고 고향에 있는 사람들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주한미군 철수는 단순히 군사적 문제가 아니라 외국 자본의 유출을 가속화하고 한국 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사건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의 경제적 안정은 단순히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저와 같은 재미교포들에게도 뿌리 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문제를 단순히 정치적 논의로만 보지 않고 그 이면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어릴 적 저는 가족들과 함께 용산에 있는 주한미군 기지를 방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어린 저에게 그곳은 단순히 미국 군대가 머물고 있는 공간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나라가 한국과 연결되어 있다는 든든한 울타리처럼 보였습니다. 저들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부모님의 말씀은 마치 마징가를 보유한 것처럼 주한미군은 그저 동맹국의 군대가 아니라 한국의 안정과 미래를 보장하는 존재로 인식되었죠. 주한미군의 존재는 단순히 군사적 억지력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한미동맹의 눈에 보이는 증거였어요. 미국이 한국을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군사적 신뢰를 넘어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받는 신뢰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뉴스에서는 가끔 한국은 이제 스스로 지킬 능력이 있다는 주장이 나오곤 하지만 저는 그 말이 얼마나 현실적인지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북한의 도발과 중국의 부상 그리고 러시아의 영향력까지 감안한다면 주한미군은 단순한 병력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들은 한국이 세계에서 자신감을 갖고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돕는 존재였고 동북아 전체의 안정에도 중요한 균형추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다시 당선되면서 주한미군 철수 이야기가 다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두고 강하게 압박했던 것을 떠올리면 이번에도 그 방향으로 논의가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미국 내에서도 주한미군 철수는 강한 반대에 부딪힐 것입니다. 의회와 국방부는 여전히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지내는 미국인 친구들 중에 군사 전문가들이 있는데 그들의 의견은 주한미군은 동북아에서 미국의 전략적 입지를 보장하는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압박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한다면 오히려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는 셈이라는 분석도 많습니다. 또한 한국과 미국 사이의 동맹은 단순히 군사적 필요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상호 신뢰를 쌓아온 결과물입니다. 저는 이 동맹이 단순한 비용 논쟁으로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철수를 논의하더라도 한국과 미국 모두가 그 결정이 가져올 거대한 파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준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이제 스스로 더 강해져야 합니다. 주한미군의 존재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주 국방을 통해 안보 역량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한미동맹은 여전히 중요한 축으로 남아야 합니다. 독립적으로 성장하되 동맹을 유지하며 협력하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저는 고향에 있는 부모님과 친구들 그리고 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변화를 두려움으로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트럼프의 재집권이 한국과 미국의 관계를 시험에 들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 또한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준비하고 서로의 신뢰를 재확인하며 더 강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미국에 살며 때로는 한국과의 거리가 느껴질 때도 있지만 제 마음은 언제나 한국이라는 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란 곳, 가족이 있는 곳, 그리고 저의 뿌리가 있는 그곳이 안정적이고 번영하는 모습으로 남아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트럼프 재집권이 가져올 변화를 걱정하면서도 저는 희망을 놓지 않습니다. 한미동맹은 단순히 과거의 산물이 아니라 앞으로도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위한 약속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다시 바쁜 일상으로 돌아가겠지만 이번 이야기가 저뿐만 아니라 이 영상을 보시는 사람들에게도 한국과 미국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맞닥뜨릴 도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